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연입니다. 여러분, 만약 30년 만에 찾은 딸이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오현주 회장. 30년 전 부산국제시장에서 4살배기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빈방을 청소하며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전자 검사 99.99% 일치.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딸 뭔가 수상합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한 달 만에 명품으로 억 단위 돈을 쓰고 급기야 1,000억 원대 회사 지분을 요구합니다. 거절하자 3층 창문에 올라서서 소리칩니다. 도장 안 찍으면 지금 뛰어내릴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유전자 검사는 조작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진짜 딸은 바로 그 경찰 중 한 명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형사로 살아온 여자. 목 뒤에 있는 작은 하트 모양 점. 그녀가 바로 오민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진짜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집 앞에서 차를 돌립니다. 왜일까요? 33년을 한지하로 살아온 그녀. 가난했지만 따뜻하게 키워준 양어머니. 이제 와서 어떻게 다른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어머니 사이에서 방황하는 딸. 30년을 기다린 친어머니. 그리고 죽어서도 딸을 놓지 못한 양어머니. 과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반전까지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이야기. 휴지 준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서야, 엄마 왔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어디에 있든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엄마가 널 꼭 찾을 거야. 기다려. 새벽 5시 반. 분당 언덕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가다 보면 도로 끝에 하얀 단독주택이 하나 보입니다. 넓은 정원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고 작은 연못 옆으로 돌길이 이어집니다. 2층 응접실 창 너머로는 성남 시내 불빛이 반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집. 하지만 이 집 복도 끝에는 30년째 닫힌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 손잡이를 조심스레 돌리는 소리.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립니다. 문 앞 명패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오민서 방. 오현주는 새벽마다 잠옷 차림 그대로 그 문을 엽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작은 책장. 누렇게 바른 그림책. 작은 분홍색 운동화 한 켤레. 곰 인형은 귀 한쪽이 뜯겨나가 있습니다. 현주는 부드러운 천으로 장난감을 하나하나 닦아줍니다. 책장이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냅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묶어줍니다. 마치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부산국제시장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손을 잡고 있던 작은 손이 사라졌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소리쳤습니다. 골목마다 뛰어다녔습니다. 가게마다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4살배기 여자아이. 파란색 점퍼에 빨간 운동화. 왼쪽 팔뚝에 화상 흉터.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현주는 그날 이후 매일 그 시장에 갔습니다. 10년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민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거실 식탁에는 남편 한상우가 앉아 있습니다. 유기농 식탁? 하지만 앉은 사람은 둘뿐입니다. 정갈한 반찬이 가득하지만
두 사람은 젓가락을 잘 들지 못합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내려놓습니다. 국을 떠다가 다시 그릇에 담습니다. 여보, 이제 좀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떻게 이전애가 낳은 앤데 내가 놓친 앤데. 현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집안을 가릅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그런 삶이 30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현주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입니다. 분당 일대 재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민서 생각만 납니다. 지금쯤 33이 되었을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행복할까? 엄마를 원망할까? 그때 응접실 문이 급하게 열립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손에 서류를 꽉 쥐고 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현주의 손에서 펜이 떨어집니다. 책상 위로 굴러 바닥에 떨어집니다. 찾았다니. 따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번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마다 달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아니었습니다. 사기꾼, 착각, 오인, 거짓 제보. 현주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비서실장, 이번에도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두 손으로 서류를 내밉니다. 국과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현주의 손이 떨립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의뢰인 오현주. 검사 대상 장채린. 결과 직계 혈연 확률 99.99%. 현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합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예. 3회 교차 검증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현주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민서가 살아있다고?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 30년 동안 묻어뒀던 희망.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입니다.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해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건강하다고 합니다. 현주는 책상을 짚고 일어섭니다. 비서실장을 꽉 잡습니다. 데려와요. 당장 데려와요. 아니, 내가 갈게요. 지금 갈게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연락해서 내일 모시고 오겠습니다. 내일?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층에서 상우가 내려옵니다.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현주가 상우를 안습니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웁니다. 여보, 민서를 찾았대요. 우리 딸을 찾았대요. 상우의 얼굴도 하얗게 변합니다. 비서실장을 봅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인가요? 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우도 주저앉습니다. 현주를 꽉 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옵니다. 30년, 1950일. 그 긴 시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민서 방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청소가 아닙니다. 옷장을 엽니다. 4살 때 입던 옷들이 빼곡합니다. 이젠 안 맞겠지. 서랍을 엽니다. 작은 양말, 머리핀, 장갑, 다 새로 사줘야겠어. 침대 시트를 갑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납니다.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30년 만에 들어오는 바람입니다. 민서야, 이제 돌아오는 거야. 엄마가 기다렸어. 정말 오래 기다렸어.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 6시 분당 언덕 위 단독주택 현관 앞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멈춰섭니다. 뒷좌석 문이 열립니다. 한 여자가 내립니다. 화려한 화장, 짙은 아이라인, 빨간 립스틱,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팔에는 긴 소매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집니다.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현관으로 안내합니다. 이쪽입니다. 여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머뭇거립니다. 아니, 머뭇거리는 척합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거실에 현주와 상우가 서 있습니다. 현주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화장입니다. 상우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비서실장이 여자를 안내합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나온 분입니다. 이름은 장채린 씨입니다.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몇 걸음 때려다가 멈춥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장채린을 봅니다. 눈매, 코, 입술, 어딘가 낯익습니다. 민서의 돌잔치 사진 속 얼굴과 비슷합니다. 민서야? 현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채린은 현주를 봅니다.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 엄마. 그 한마디. 현주의 다리가 풀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상우가 황급히 부인을 붙잡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현주는 상우의 팔을 잡고 간신히 서 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민서야, 우리 민서야. 상우도 채린에게 다가갑니다. 채린 씨라 했지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채린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표정을 짓습니다. 연습해온 표정입니다. 기억이 다 나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도 떨립니다. 일부러 떨리게 만듭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힘든 일도 많았고요. 근데 제 이름 민서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현주가 채린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뻗습니다. 채린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채린은 현주의 손을 느슨하게 잡습니다. 꽉 잡지 않습니다. 어색한 듯 잡습니다. 이리 와. 앉아. 현주가 채린을 소파로 안내합니다. 채린은 소파에 앉습니다. 쿠션이 푹신합니다. 비싼 소파입니다. 채린은 거실을 둘러봅니다. 큰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벽난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대박이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현주가 묻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른 뭐 좀 먹어야지. 너무 말랐어. 많이 못 먹고 살았구나. 현주가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이것저것 꺼냅니다. 상우는 채린 맞은편에 앉습니다. 혹시 우리 얼굴 기억나니? 아니요, 죄송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4살이었으니까. 상우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첩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돌잔치 사진입니다. 젊은 현주와 상우. 그 사이에 작은 아기. 이게 너야. 돌잔치 때. 채리는 사진을 봅니다. 표정을 만듭니다. 놀란 척. 감동한 척. 저예요? 응. 우리 딸. 채리는 사진을 더 자세히 봅니다. 실제로는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이틀 전에 비서실장이 보내준 자료에는 없던 사진입니다. 얼굴이 좀 비슷하긴 하네. 운 좋다. 저녁 식사. 현주가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잡채를 차렸습니다. 30분 만에 만든 음식입니다. 많이 먹어. 현주가 체린 앞에 반찬을 놓습니다. 체리는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더 먹어. 많이 먹어. 현주는 계속 반찬을 체린 앞에 놓습니다. 체린의 그릇이 가득 찹니다. 식사 후 비서실장이 체린을 2층 게스트룸으로 안내합니다. 이 방 쓰시면 됩니다. 깔끔한 방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 옷장, 책상, 창문으로 성남 시내 불빛이 보입니다. 짐은 내일 가져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비서실장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체리는 침대에 벌러덩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좋아, 첫 관문 통과. 핸드폰을 꺼냅니다. 전화를 겁니다. 나야. 들어왔어. 완전 호구네. 유전자 검사 결과만 믿고 의심도 안 해. 이거 생각보다 쉬울 듯. 복도를 걸어갑니다. 구경하고 싶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집입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보입니다. 살짝 열려 있습니다. 들여다봅니다. 작은 방입니다. 아이 방 같습니다. 책장, 장난감, 곰 인형, 문안 명패에 오민서 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체리는 콧웃음을 칩니다. 진짜 민서가 누군지 내 알 바 아니지. 중요한 건 이 집 재산이야.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아래층 거실에서 현주와 상우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맞을까요? 유전자 검사가 그렇다잖아. 근데 뭔가 이상해요. 낯설어요. 30년 만인데 당연하지. 우리도 늙었고 그게 아니라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상우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도 체린이도 천천히 가자. 현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체린의 방에 불이 꺼집니다. 민서의 방문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문이 삐걱거립니다. 일주일 후 분당 언덕 위 단독주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했던 집이 시끄럽습니다. 밤 11시 거실에서 음악이 크게 흘러나옵니다. 소파에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젊은 남자 셋, 여자 둘, 짙은 화장, 찢어진 청바지, 문신이 보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널려 있습니다. 소주, 맥주, 양주, 배달음식 상자들도 쌓여 있습니다. 치킨, 피자, 족발. 체리나, 여기 집 장난 아니네. 남자 하나가 집을 둘러봅니다. 야, 이 정도면 인생 역전이지 뭐. 여자 하나가 샹들리에를 올려다봅니다. 저거 진짜 크리스탈이래. 몇 천만 원대. 장채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 잔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조용히 해. 저 위에 있는 늙은이들 깰라. 에이, 괜찮아. 내 집인데 뭐.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야 돼. 2층 복도 끝 객실. 상우가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거실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현주가 상우 옆에 섭니다. 여보, 저 사람들 누구예요? 체린이 친구들이래. 친구들이 왜 저렇게 많아요? 매일 밤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딸이야. 얼마나 힘들게 컸겠어. 저렇게라도 풀어야지. 현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제는 새벽 3시까지 시끄러웠어요. 알지만 좀 더 지켜보자.
상우는 아내의 어깨를 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가정부가 출근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거실을 봅니다. 아이고, 난장판입니다. 바닥에 술병이 굴러다닙니다. 쿠션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물이 쏟아져 있습니다. 카펫에 기름이 묻었습니다. 소파에 와인이 엎질러졌습니다. 벽난로 옆 화병이 깨져 있습니다.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집인지 술집인지. 가정부가 한숨을 쉽니다. 청소 도구를 꺼냅니다. 현주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거실을 봅니다. 숨이 멎습니다. 깨진 화병 조각을 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청자인데 고려 청자입니다. 100년 넘은 골동품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셨습니다.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채린이 내려옵니다. 부스스한 머리, 화장이 번졌습니다. 눈을 비빕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현주를 봅니다. 현주 손에 든 화병 조각을 봅니다. 어제 친구가 실수로 건드린 거예요. 뭐, 비싼 거였어요? 현주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건 100년 넘은. 아, 그럼 더 좋네요. 채린이 냉장고를 엽니다. 물을 꺼내 마십니다. 어차피 돈 많잖아요. 새로 사면 되죠, 엄마. 엄마라는 단어 하나에 현주의 말이 막힙니다. 그래, 새로 사면 되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상우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거실을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채린 씨, 앞으론 친구들 데려오지 말아주겠나? 왜요? 제 집인데. 아직 내 집은 아니야. 뭐라고요? 채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저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잖아요. 전 이 집 딸이고요. 그래도 친구들이 너무 자주 와. 조용히 좀.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고아원에서, 거리에서, 쪽방에서 살았어요. 친구들도 없었어요. 이제 겨우 사람다운 삶 사는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상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채린의 말도 맞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용히 좀 해줘. 부탁이야. 네네, 알겠어요. 채린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방문을 쾅 닫습니다. 현주와 상우는 거실에 남습니다. 가정부가 조용히 청소를 계속합니다. 그날 밤, 채린이 현주의 서재에 들어옵니다. 노크도 없이. 현주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채린을 봅니다. 들어와. 무슨 일이야? 생활비 얘기 좀 하려고요. 생활비? 채린이 책상 앞 의자에 앉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생활비 통장 좀 만들어주세요. 생활비 통장? 네. 저도 쓸 돈 필요해요. 얼마나? 30년치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채린이 웃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면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주의 손이 펜을 놓칩니다. 펜이 책상 위로 굴러갑니다. 1,000만 원? 회장님 재산 규모에 비하면 진짜 새 발의 피 아닌가요? 한 달에 1,000, 1년이면 1억 2천, 30년이면 뭐 36억? 그 정도면 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 카드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한도 좀 넉넉하게. 명품도 좀 사야 하고 차도 바꿔야 하고. 채린아. 왜요? 제가 이 집 딸 맞잖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고. 아니면 다시 검사할래요? 채린의 목소리에 날이 섭니다. 현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생각 좀 해볼게. 빨리 해주세요. 저 돈 없어요. 채린이 일어나 나갑니다. 문 밖 복도에서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채린과 눈이 마주칩니다.
채린이 웃으며 지나갑니다. 상우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현주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가 찾던 아이가 맞는 걸까? 상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 달 후, 장채린의 생활비는 벌써 억 단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방 한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옷장에는 새 옷들이 걸렸습니다. 가격표를 떼지도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에는 새 외제차가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스포츠카,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분당 언덕 위 단독주택 응접실에 세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현주, 상우, 그리고 장채린. 채린은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죠, 엄마. 현주가 서류철을 봅니다. 두껍습니다. 본론이 뭔데? 회장님 회사 지분이요. 현주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분? 네.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 될 거잖아요. 미리 조금 옮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건 주주들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채린이 서류철을 펼칩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입니다. 전체의 3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0%? 현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건물 서너 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아, 제주도 땅도요. 상우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요? 채린이 태연하게 묻습니다. 회사 지분 30%면 1,000억이 넘어. 건물까지 합치면. 제가 30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채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고아원이요. 거기서 맞으면서 컸어요. 10살 때는 거리로 쫓겨났어요. 편의점 앞에서 잤어요. 추웠어요.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러다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착한 척했죠. 근데 저한테 손찌검했어요. 도망쳤어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똑같았어요. 채린이 스카프를 벗습니다. 목에 작은 흉터가 보입니다. 이거 보여요? 담배불이에요. 술 취한 남자가 눌렀어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이건 채린이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팔에 문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신 아래로 오래된 자의 흉터들이 보입니다. 죽고 싶었어요. 매일. 왜 나만 이렇게 사나? 부모는 어디 갔나? 나를 버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사나? 채린아, 부모가 길 잃은 애를 못 찾으면 법적으로도 책임 있는 거 아시죠? 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면 기사 참 잘 나오겠다. 뭐라고? 재벌 회장, 잃어버린 딸 찾아놓고 또 한 번 버리나 이런 제목으로요. 상우가 주먹을 쥡니다. 그건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예요. 30년 동안 받지 못한 사랑, 교육, 돈. 다 계산하면 이것보다 더 많아요. 채린이 서류를 현주 앞으로 밉니다. 일주일이요. 일주일 안에 서류 다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저도 생각 좀 바꿔야 할 것 같거든요. 생각을 바꾼다니. 기자들한테 전화해야죠. 제 사연 듣고 싶어 하는 방송국 많을 것 같은데요. 채린이 일어납니다. 스카프를 다시 두릅니다. 소매를 내립니다. 참, 제가 30년 동안 겪은 일들 다 기록해뒀어요. 일기장으로.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자고 하더라고요. 버려진 재벌 딸의 30년 어때요? 제목 괜찮죠? 현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채린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응접실에는 한참 동안 침묵만 흐릅니다. 여보, 우리 잘못인가? 정말 우리가 죄를 짓긴 한 건가?
현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잘못은 했지. 그날 시장에서 우리가 민서를 놓쳤으니까. 상우도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근데 이게 대가라 하기엔 너무. 우리가 참아야 해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현주가 얼굴을 감쌉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그날 밤 상우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냅니다. 부산국제시장 실종 사건 기록. 30년 전 경찰 조서입니다. 노랗게 바랬습니다. 파일을 펼칩니다. 실종 당시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성명 오민서, 나이 4세, 신체 특징 키 98cm, 체중 15kg, 특이사항 목 뒤 머리카락 아래 작은 하트 모양 점. 상우는 그 문장을 계속 봅니다. 목 뒤에 점. 채린을 처음 만난 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길었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심이 듭니다. 상우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실장, 유전자 검사 다시 할 수 있나? 네, 다시요? 응, 다른 기관에서, 국과수 말고 다른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확인 차원이야. 조용히 진행해줘. 채린이가 모르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상우는 창밖을 봅니다. 분당 시내 불빛이 반짝입니다. 제발 우리 딸이길.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당 언덕 단독주택 서재.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통장 사본, 붉은 인주, 인감도장. 현주와 상우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야 할까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비서실장한테 재검사 의뢰했어. 결과가 나오면 언제 나와요? 이틀 후래. 이틀. 채린이는 오늘까지래요. 오늘 도장 안 찍으면 기자들 부른대요. 두 사람은 침묵합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립니다. 노크도 없이 장채린이 들어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강합니다. 다 됐어요? 채린이 책상으로 다가옵니다. 서류를 훑어봅니다. 회사 지분 건물 예금 계좌 5생각보다 많이 빼주셨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엄마. 현주의 손이 인감도장을 향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생각. 아, 또 시작이다. 채린이 갑자기 돌아섭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서재는 3층에 있습니다. 창문 아래는 돌바닥 정원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채린이 창문을 활짝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커튼이 펄럭입니다. 창틀에 올라섭니다. 뭐 하는 거야? 내려와. 상우가 소리칩니다. 그럼 뭐 딸 하나 더 잃으시면 되겠네. 이번엔 진짜로. 채린이 창틀에 한 발을 내밉니다. 바람에 옷자락이 날립니다. 안 돼. 채린아. 현주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섭니다. 30년 전에 한 번, 지금 또 한 번. 세상 사람들 알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채린이 뒤돌아봅니다. 웃고 있습니다. 아, 상상이 되네. 두 번 딸을 버린 재벌 부부 기사 제목 어때요? 내려와, 도장 찍을게. 찍을 테니까 제발 내려와. 현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상우는 숨이 막힙니다. 현주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알겠어.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내려와. 체리는 두 사람을 잠시 봅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천천히 창틀에서 발을 내립니다.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이게 맞죠, 엄마. 창문을 닫습니다. 책상으로 다가갑니다. 인감도장을 집어듭니다. 제가 찍어드릴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쾅! 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입니다. 경찰입니다. 장채린 씨 계십니까? 낮고 단호한 여자 목소리입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옵니다. 여러 명입니다. 서재 문이 열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섭니다. 뒤로 형사 셋이 따라 들어옵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 한지아 형사입니다. 장채린 씨 사기 및 조직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뭐라고요? 한지아가 영장을 펼쳐 보입니다. 장채린, 사문서 위조, 사기, 공갈, 국과수 직원 매수 혐의. 체포영장 발부되었습니다. 국과수 직원 매수? 현주가 되묻습니다. 한지아가 현주를 봅니다. 첫 유전자 검사 결과는 조작됐습니다. 국과수 내부 직원을 매수해서 샘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미 자백받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유전자 재검사 결과 회장님 두 분과 혈연 관계 전혀 없습니다. 인감도장이 채린의 손에서 떨어집니다. 바닥에서 굴러갑니다. 거짓말이야. 난 진짜 딸이라고. 채린이 소리칩니다. 형사 둘이 다가가 채린의 팔을 붙잡습니다. 장채린, 당신을 특정 강력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채린이 발버둥칩니다. 이 늙은 것들이 다 좋아서 돈 준 거야. 죄책감 많으니까 쉽게 줄 줄 알았지. 수갑이 채워집니다. 근데 유전자 검사가 가짜라니. 누가 그런 거 하래. 내 계획 완벽했는데. 채린이 끌려나갑니다. 복도로, 계단으로, 현관으로. 형사님, 너나 잘해. 나 억울해. 이 집 딸 맞다니까. 목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서재에는 한지아, 현주, 상우만 남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현주가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아니었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다시 잃은 거야. 상우도 무릎을 꿇습니다. 아내를 안습니다. 한지아는 두 사람을 조용히 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잠시 후 한지아가 입을 엽니다. 회장님, 사건 처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피해 회복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현주가 고개를 숙입니다. 한지아는 서재를 나가려다가 멈춥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돌잔치 사진입니다. 젊은 현주와 상우, 그 사이에 작은 아기. 한지아의 발걸음이 사진 앞에서 멈춥니다. 이 얼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반으로 찢어진 사진입니다. 양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사진입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배경은 흐릿합니다. 반쪽만 있습니다. 한지아는 자신의 사진을 벽에 액자에 대어봅니다. 찢어진 자국이 정확히 맞습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한지아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현주가 한지아를 봅니다. 형사님? 무슨? 한지아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서재를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현관문을 나와 차에 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립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차가 언덕을 내려갑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밤 11시. 한지아는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2개의 서류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국제시장 아동실종 사건 기록. 노란 파일입니다. 30년 전 자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채린 사기 사건 수사 기록. 파란 파일입니다. 방금 만든 자료입니다. 한지아는 노란 파일을 펼칩니다. 실종 아동 정보가 나옵니다. 성명 오민서. 실종일 1995년 3월 15일. 실종 장소 부산국제시장. 당시 나이 4세. 신체 특징 키 98cm, 체중 15kg, 목 뒤, 머리카락 아래, 작은 하트 모양 점. 차게 파란색 점퍼, 빨간 운동화. 한지아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목 뒤 머리카락 아래, 작은 하트 모양 점. 손이 자동으로 목 뒤로 갑니다. 머리카락을 들어 올립니다. 손가락으로 만집니다. 있습니다. 작은 점. 평생 있었습니다. 거울로 보기 어려운 위치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지아는 화장실로 갑니다. 손거울 2개를 꺼냅니다. 목 뒤를 비춥니다. 작은 점이 보입니다. 하트 모양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냅니다. 양어머니 한미숙의 노트입니다. 한미숙은 1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임종 전에 이 노트를 건넸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지아는 그 후 노트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을지. 하지만 오늘 용기를 냅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 1995년 3월 16일. 한지아의 손이 멈춥니다. 민서가 실종된 다음 날입니다. 부산국제시장 골목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났다. 4살쯤 되어 보였다. 파란 점퍼, 빨간 운동화. 경찰에 데려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죽은 내 딸 얼굴이 겹쳐 보였다. 한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3달 전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다. 남편도 같은 사고로 죽었다. 나 혼자 남았다. 살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를 안았다. 엄마라고 불렀다. 순간 살고 싶어졌다. 한지아는 노트를 덮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습니다. 엄마. 목이 메입니다. 한미숙은 좋은 엄마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나를 사랑한 거 맞지? 진짜로 사랑한 거지. 한지아는 책상에 얼굴을 묻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듭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칩니다. 계속 읽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잘 키우겠다. 언젠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기기를. 이 아이 이름을 한지아라고 지었다. 지혜로울지 아름다워라.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길. 마지막 페이지. 2024년 2월 10일. 한미숙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입니다. 지아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끝까지 말하지 못해서. 너는 엄마가 낳은 딸이 아니야. 부산국제시장에서 잃어버린 누군가의 딸이야. 내 진짜 이름은 아마 다를 거야. 엄마는 너를 훔친 거야. 용서해줘.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건 진심이야. 한지아는 노트를 덮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알고 있었어, 엄마. 엄마가 날 사랑한 거. 한지아는 일어섭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난 누구지? 한지아인가? 오민서인가? 형사인가? 잃어버린 딸인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오연주 회장,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건설회사 회장, 분당 재개발 사업, 자선 사업, 그리고 오래된 기사 하나. 30년 전 딸 잃은 오연주 회장, 아직도 기다린다. 10년 전 기사입니다.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민서가 어디 있든 잘 살고 있길 바랍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 한지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내가 그 민서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것만 하면 확실해집니다. 한지아는 머리카락 한 올을 뽑습니다. 봉투에 넣습니다. 내일 분당 단독주택에 가야 합니다. 현주의 머리카락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벌써 있습니다. 장채린 체포 당일 서재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를 주었습니다. 증거 수집 차원이었습니다. 지금 증거 보관함에 있습니다. 내일 국과수에 보내자.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지아는 창밖을 오래 봅니다. 사흘 후 한지아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국과수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한지아 형사님, 요청하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지아의 손이 떨립니다. 말씀하세요. 두 샘플 사이 직계 혈연 99.99% 일치.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형사님. 세 차례 교차 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한지아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민서.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나는 오연주와 한상우의 딸. 눈물이 흐릅니다. 33년을 한지아로 살았습니다. 한미숙의 딸로 살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 받아 대학 갔습니다. 경찰대학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되었습니다.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미숙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한지아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우리 딸 형사 되는 날 엄마 정말 행복할 거야. 형사 임용장 받던 날 한미숙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당신은 나한테 진짜 엄마였어. 한지아는 한참을 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지아는 차를 몰고 분당으로 향합니다. 분당 언덕을 올라갑니다. 하얀 단독주택이 보입니다. 차를 세웁니다. 집을 바라봅니다. 응접실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한지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찢어진 사진 2조각. 유전자 검사 결과. 손이 떨립니다. 들어가면 모든 게 바뀌어. 차 문을 열려다가 멈춥니다.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더 이상 한지아가 아니야. 한지아는 한미숙을 생각합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집, 작은 방, 낡은 식탁,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생일마다 만들어준 미역국, 밤마다 읽어준 책. 엄마 내가 다른 부모를 찾으면 엄마를 배신하는 거 아니야? 눈물이 또 흐릅니다. 한참 후 한지아는 시동을 겁니다. 아직은 아니야.
차를 돌립니다. 언덕을 내려갑니다. 집 안에서 현주는 응접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바깥을 봅니다. 방금 전 차 한 대가 집 앞에 잠시 섰다가 갔습니다. 누구였을까? 상우가 현주 옆에 섭니다. 여보, 자러 가요. 저 형사님, 한지아 형사님 말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 집 사진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날. 그래. 뭔가 아는 게 있으신 것 같았어요.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한지아는 양어머니 산소를 찾아갑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공원묘지입니다. 한미숙지묘. 비석 앞에 앉습니다. 꽃을 놓습니다. 엄마, 나왔어. 바람이 붑니다. 엄마, 나 혼란스러워. 한지아는 무릎을 안고 앉습니다. 유전자 검사했어. 결과 나왔어. 나 오연주 회장 딸 맞아. 근데 말이야, 난 아직도 엄마 딸이고 싶어. 눈물이 흐릅니다. 어떻게 해야 해? 나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은 없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다 기억해. 하나도 안 잊었어. 밤마다 책 읽어준 거, 아플 때 간호해준 거, 학교 끝나고 기다려준 거. 엄마는 나한테 진짜 엄마였어. 한지아는 비석을 쓰다듬습니다. 근데 저쪽 부모님들도 30년 동안 날 찾았대. 매일 울었대. 나 때문에 인생이 멈췄대. 한지아는 고개를 숙입니다. 둘 다 선택할 순 없잖아. 어떻게 해야 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한지아는 일어납니다. 비석에 절을 합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시간 줘. 마음 정리할 시간. 돌아서서 걷습니다. 주차장으로 갑니다. 차에 타려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비서실장입니다. 형사님, 급한 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장채린 공범이 분당 단독주택에 침입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지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금 갑니다. 차에 시동을 겁니다. 급발진합니다. 분당 언덕 위 단독주택. 밤 9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자물쇠가 부서져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입니다. 검은 후드티, 마스크, 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현주와 상우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돈 내놔. 채린이가 못 받은 돈. 내가 대신 받아갈 거야. 남자가 칼을 휘두릅니다. 당신 누구야? 상우가 묻습니다. 나, 채린이 남자친구. 우리가 다 계획한 거야. 가짜 유전자 검사도 사기치는 것도. 그럼 경찰에. 경찰? 불러봐. 내가 이 칼로 뭘 할지 모르는데. 남자가 현주에게 다가갑니다. 회장님, 100억만 줘. 그럼 조용히 사라질게. 100억? 채린이는 이제 감옥이야. 나라도 돈 받아야지. 안 그래?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비서실장한테 전화할게. 빨리 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립니다. 경찰이다. 무기 내려놔. 형사 셋이 들어옵니다. 남자가 놀라 뒤돌아봅니다. 시발. 칼을 휘두르며 현주에게 덤빕니다. 같이 죽자. 현주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 순간 한지아가 현관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안 돼. 본능적으로 현주 앞을 가로막습니다. 칼이 한지아의 어깨를 스칩니다. 으윽. 피가 흐릅니다. 재킷이 찢어집니다. 형사들이 남자를 덮칩니다. 제압합니다. 수갑을 채웁니다. 한지아 형사님. 현주가 한지아를 붙잡습니다. 형사님, 괜찮아요? 한지아는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피가 손 사이로 흐릅니다.
괜찮습니다. 얕게 베인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해요. 상우가 119에 전화를 겁니다. 남자가 끌려나갑니다. 이 개자식들,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놈들이.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거실에 현주, 상우, 한지아만 남습니다. 현주가 구급상자를 가져옵니다. 형사님, 잠시만요. 제가 응급처치. 한지아의 재킷을 벗깁니다. 셔츠도 어깨 부분을 걷어 올립니다. 상처가 보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가 납니다. 현주가 소독약을 바릅니다. 거즈를 댑니다. 다행히 깊지 않네요. 현주의 손길이 부드럽습니다. 한지아는 현주를 봅니다. 가까이서 보는 얼굴입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눈가가 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합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현주가 거즈를 붙입니다.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셔츠가 찢어졌네요. 제가 새 옷. 현주의 손이 멈춥니다. 한지아의 목 뒤가 보입니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작은 점이 보입니다. 하트 모양. 현주의 눈이 커집니다. 저 점. 한지아가 고개를 돌립니다. 네. 목 뒤의 점이. 현주의 손이 떨립니다. 천천히 한지아의 목 뒤로 갑니다. 점을 만집니다. 하트 모양입니다.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건 민서도 있었어. 네. 상우가 다가옵니다. 한지아의 목 뒤를 봅니다. 그도 얼굴이 굳습니다. 여보, 이거. 현주가 한지아를 봅니다.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눈, 코, 입, 이마. 형사님, 혹시 언제 태어나셨어요? 1992년 2월이요. 근데 왜?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33이요. 33. 현주의 손이 한지아의 손을 잡습니다. 형사님, 혹시 부산이랑 관련 있으세요? 한지아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왜 그걸? 어렸을 때 기억 있으세요? 부산 시장 같은데. 한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현주가 한지아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형사님, 혹시 저희 딸 아니세요? 한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옵니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한지아가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현주와 상우가 따라 나옵니다. 저희도 같이 갈게요. 구급차 문이 닫힙니다. 병원 응급실. 한지아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상처를 꿰매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육은 안 다쳤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현주와 상우는 커튼 밖에서 기다립니다.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여보, 정말 민서일까요? 점이 똑같았어. 목 뒤 하트 모양 점. 민서한테만 있던 거. 근데 나이도 맞고 부산이라는 말에 반응하고. 두 사람의 손이 떨립니다. 치료가 끝납니다. 한지아가 나옵니다. 팔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형사님. 현주가 다가갑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질문들. 아니에요. 한지아가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세 사람은 병원 로비로 갑니다. 조용한 구석에 앉습니다. 한지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찢어진 사진 두 조각을 꺼냅니다. 이거 회장님 집에 있는 사진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현주가 사진을 봤습니다. 반쪽 사진입니다. 이건 우리 집 돌잔치 사진. 상우도 사진을 봅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양어머니가 남겨주셨어요. 한지아가 설명합니다. 양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노트 하나를 주셨어요. 거기 적혀 있었어요. 뭐가요? 제가 부산국제시장에서 주운 아이라고. 현주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이 떨어질 뻔합니다. 국제시장 1995년 3월 16일 양어머니가 날 처음 만난 날이래요. 그날이 현주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민서가 실종된 다음 날이에요. 상우가 말합니다. 한지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양어머니 노트를 읽고 한지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냅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회장님 머리카락이랑 제 머리카락으로. 현주가 서류를 받습니다. 펼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오현주 한지아. 결과 직계혈연 99.99% 일치.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민서야, 우리 민서야. 한지아도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 넌 우리 딸이야. 우리가 잃어버린. 현주가 한지아를 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지아는 뒤로 물러섭니다. 회장님, 저는 33년을 한지아로 살았어요. 한미숙의 딸로. 알아. 양어머니는 절 진짜로 사랑했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전 행복했어요. 한지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다른 부모님이 나타나고 제 이름이 다르다고 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주가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널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게 해서.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한지아가 손을 내젓습니다.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을 정리할. 상우가 한지아에게 다가갑니다. 알겠어. 천천히 해. 우리가 기다릴게. 고맙습니다. 한지아가 일어섭니다. 저 먼저 갈게요. 형사님. 현주가 부릅니다. 한지아가 멈춥니다. 언제든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줘. 밥이라도 같이. 한지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갑니다. 병원을 나갑니다. 현주와 상우는 로비에 남습니다. 여보,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현주가 상우를 안고 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그 아이도 힘들어. 30년 넘게 다른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요? 또? 응. 기다려야 해. 이번엔 제대로 기다려야 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한지아는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첩을 엽니다. 한미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합격 발표날, 형사 임용식, 모든 순간에 한미숙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눈물이 흐릅니다. 한참 후 시동을 겁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챕터 10. 된장찌개와 일요일 저녁.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지아는 여전히 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용의자를 조사하고 범인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 오현주예요. 한지아의 심장이 뜁니다. 네, 회장님. 저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저녁이요? 네. 식사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 집에서요. 한지아는 망설입니다. 저는 아직. 알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밥 한 끼만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된장찌개요? 네. 30년 전에 민서 잃어버리기 전에 담가 두었던 장이 하나 있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계속 아꼈죠. 오늘 꺼냈어요. 한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오늘 못 오시면 괜찮아요. 다음 주에 아니면 다다음 주에 언제든 좋아요. 저녁 몇 시예요? 6시요. 한지아는 시계를 봅니다. 오후 3시입니다. 갈게요. 정말요? 현주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네. 6시에 갈게요. 고마워요,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습니다. 한지아는 옷장을 엽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평범한 옷을 입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오후 5시 반. 차를 몰고 분당으로 향합니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하얀 단독주택이 보입니다. 차를 세웁니다. 심호흡합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현관문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현주가 나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한지아가 들어갑니다. 익숙한 거실입니다. 한 달 전에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져 있습니다. 상우가 나옵니다. 어서 와요, 지아 씨. 안녕하세요. 앉아요. 편하게. 세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현주가 한지아 앞에 찌개를 떠줍니다. 맛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오래 묵혀서. 한지아는 숟가락을 듭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현주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다행이다. 상우도 눈물을 닦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울 뿐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한지아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저 아직은 엄마 아빠 부르기 힘들어요. 괜찮아. 현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해. 우리가 기다릴게. 그리고 이름도 아직은 한지아로 불러주세요. 민서는 낯설어요. 알았어. 지아씨로 부를게. 고마워요. 한지아가 다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일요일마다 와도 될까요? 현주가 놀라 한지아를 봅니다. 정말? 네. 매주 일요일 저녁. 된장찌개의 날. 어때요? 좋아. 너무 좋아. 상우가 웃습니다. 그럼 우리 매주 일요일마다 찌개 끓여놓고 기다릴게. 지아씨가 오든 못 오든. 못 올 수도 있어요. 사건이 있으면. 괜찮아. 기다릴게. 30년 기다렸는데 뭐. 세 사람이 웃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입니다. 식사 후 현주가 한지아를 2층으로 안내합니다. 복도 끝방.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민서 방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래요? 한지아는 천천히 들어갑니다. 작은 방입니다. 책장, 장난감, 곰 인형, 다 그대로 둔 거예요. 30년 동안. 한지아는 책장을 만집니다. 먼지가 없습니다. 매일 청소했어요. 내가 돌아올 거라 믿고. 한지아는 곰 인형을 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이거 제가 좋아했던 건가요? 응. 항상 안고 잤어. 한지아는 침대에 앉습니다. 현주도 옆에 앉습니다. 지아야. 네. 내가 우리를 부모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린 괜찮아. 네.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우리 소원이야. 현주가 한지아의 손을 잡습니다. 30년 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해.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게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널 잘 키워줘서 감사해. 한미숙 씨한테 정말 감사해. 한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양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날 사랑했어요. 알아. 내 눈빛 보면 알아. 사랑받고 자란 아이 눈빛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몇 달 후, 일요일 저녁마다 한지아는 분당 집에 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해집니다. 현주는 매번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한지아는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상우는 한지아의 일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한지아는 수사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지아가 말합니다. 회장님, 왜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정말? 네. 그리고 아버지도. 상우도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앉습니다. 올해 민서방 벽에 새 액자가 걸립니다. 한지아, 현주, 상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돌잔치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두 사진이 나란히 있습니다. 30년의 시간. 하지만 이제 이어졌습니다. 분당 언덕 위 단독주택. 매주 일요일 저녁. 된장찌개 냄새가 퍼집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시간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